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송전탑 건설로 마을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없는 주먹구구식 합의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산단 협력단지 조성 협약을 해놓고 그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한중 산단 협력 교류 회의가 개최돼 주목됩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대정문질물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군산 조선소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제대로 다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날씨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송전탑 건설 같은 갈등 사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상금 합의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주민 간 마찰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는 주먹구구식 합의가 원인으로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면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현장. 마을 곳곳에 발전 시설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50m 가까이 민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상의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한옥으로 유락시설이 들어선다, 아파트 다신다 여러 말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말았죠. 근데 뭐가 진행이 돼서 서서 오는데 보니까 태양광이 들어서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일부 주민들만 참여한 회의에서 2천만 원 가량의 발전 기금을 받고 공사 진행을 합의해줬다는 겁니다. 이장은 마을 회의를 한다고 방송을 통해 충분히 공지했지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회의를 할 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회의하는 게 참석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안 했던 부분, 관례대로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같은 건 안 거예요. 송전탑 건설로 주민과 한전 간 갈등을 빚었던 군산 5구 일부 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전 이장 8명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52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이들이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자기 건장 마냥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3년 동안 연대까지 이 이익금에 대해서 말을 해도 묵묵답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장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진짜로 1년에 한 번씩 심사도 있고 조사도 가요. 우리가 처음에 한전에서 준다는 놈 9억만 받았으면 일로저로 할 일도 없는데. 이처럼 보상금 문제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제가 됐다고 이분들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니네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보살펴 줘라. 행정에서 아무리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지 니네 돈 얼마 주고 해결해 그런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늘어만 가는 개발 갈등 사업이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사이에서도 보상금을 둘러싼 잡음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드러난 완주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임박했습니다.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지난주 완주군을 방문했는데 이번 주 한 차례 더 방문 조사를 이어가기로 해 조만간 감사 착수 여부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비봉면과 둔산리 등 불법 매립장 2곳에 대한 완주군의 허가 과정이 수상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라북도는 경기도에서 추가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와 도내 농장 간의 역학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 외에 밀집 사육단지 소독 초소를 10곳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도내 방역 취약 농장 130여 곳의 일부 사육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광역단위 농민수당이 시작하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금액을 놓고 전라북도와 농민단체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내 10만여 농가에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광역단체에서는 최초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심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도당 등은
농산업 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전라북도 조례안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농수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주민 또 바다나 버려갖고 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농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농과 민중당은 주민 2만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참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지급액도 5만 원의 2배인 10만 원으로 정해 연간 필요 예산도 전라북도 아닌 613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 집행부안이 있지만 이런 도민이 3만 명 가까이 청원하기 때문에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도의회는 전라북도 조례안이 보류되면 시기적으로 농민수당의 내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고 다음 달에 상정될 주민참여 조례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후에라도 우리가 주민청원 조례안을 이걸 같이 심사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집행부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 농민수당 조례안이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과 농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사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판촉 행사를 추진해 사과 85톤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도청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학교와 유관기관의 사과를 급식이나 후식에 사용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와일드푸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주역과 전주종합운동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봉동 둔산 지역과 이서 혁신도시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삼내문화예술촌과 전주 한옥마을을 지나는 관광지 연계 코스도 운영됩니다. 또한 축제장 인근 곤산시장과 놀토피아, 완주군청에서도 주차장이 운영되고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온 전주시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이 252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시와 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농성을 벌여온 청소 노동자들이 해체합니다. 광장 주변에선 투쟁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고 긴장감이 감돌던 집회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조합원 여러분들 똑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한 지 252일째. 기약 없이 이어지던 천막 농성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주시와 노동자들은 조만간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해 위탁 청소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기적으로 위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지, 공사나 공기업을 설립해 간접 고용할지도 연석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이라고 한다고 해도 직접 고용을 가야죠. 한 발 양보한다고 하면 자유사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죠. 8개월간 진전이 없던 양측의 대화는 위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면서 최근 급물살을 탔습니다. 2달 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침을 내렸고 전주시에겐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또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을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하지만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에 전주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서로에게 양보와 타협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의 약취 시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9월까지 축산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 김제와 완주 등의 퇴비화 시설과 양돈 농장 등 13곳에서 23건의 악취 기준 초과와 무단 방류 등을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10개 시설과 농장은 개선 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시설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내 예식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상담 사례가 올 들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 서비스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건수가 올해에만 21건 접수돼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상담 건수가 6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는 예식장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주시가 수돗물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시내 노후 상수도를 점검하는 용역에 착수하며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484억 원을 들여 275km 구간에서 노후 관로를 정비합니다. 또 내년에는 수돗물 공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이 국내 유일의 한중 산업협력단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투자가 미미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새만금을 찾아 실질적인 투자를 모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중 정부는 지난 2015년 FTA 체결에 이어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연태와 염성, 해주시 등 3곳이, 국내에서는 새만금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1.5배나 되지만 삼성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달리 새만금은 사드 여파 등으로 투자 협약이나 실적이 2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산단 협력 교류회가 개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염성시에 이어 2번째인데 중국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中国商务部呢，作为中方主管部门，将继续支持有实力、信誉好的中国企业到新万金韩中产业园投资兴业。 새만금 현장을 둘러본 중국 참가자들은 농식품과 물류 분야에서의 잠재력과 투자 혜택을 따지며 새만금의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또 비즈니스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에 적잖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我觉得新万金这个项目非常好，今天上午看了它的规划，我想中国肯定有不少企业呢，可能对这非常感兴趣。 교류회에 앞서 한중 산단 국장급 실무회의도 열려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래 새만금에는 중국과의 투자 유치 등 한중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한중 산단 협력 교류회의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서 모처럼 맞은 한중 우호 협력 분위기 속에 새만금이 중국 투자로 활기를 띨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산단 장기 임대용지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새만금 산단 209 16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해 장기 임대용지를 66만 제곱미터로 늘렸습니다. 새만금청은 내년까지 100만 제곱미터의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임대용지에는 1조 원 규모로 20여 건의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대학과 공공기관 등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를 포함한 12개 대학을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국토정보공사 등 22개 기관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매년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생명과 연계금, 안전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등 현안을 다루는 국회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여야 간 대치가 심해지는 가운데 군산 조선소 등 지역 문제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도내의원 3명이 포진한 국회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공항을 집중 부각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의 지역 사업 챙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나서 검찰개혁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열악한 농촌 개선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도 전주의 어떤 발전 동력이 가장 중요한 뿌리는 우리 농촌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이번에 질의를. 전북도청 국감이 다음 달 11일로 잡히는 등 국감 일정이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올해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가 중점 부각될 전망입니다.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처사와 협력업체, 실직자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해 수위에서는 전임 장관과 달리 농수산대 분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금융중심지 문제가 다뤄질 국회 정무위에서는 도내 의원들이 없어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밖에 탄소소재법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일자리 법안 통과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우리 전북을 연고로 하는 의원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북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도내 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39명과 보유단체 2곳이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판소리와 전통무용 등 예능 분야 공연은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예와 한식 등 기능 분야는 다음 달 14일까지 어진박물관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 등 도내 14개 단체는 어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전북 지역의 원칙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10월 수도권과 영남 지역 등 전국 4개 권역 단체들과 의견을 모은 뒤 최종 협약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남성 홀몸 어르신은 반찬 만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고 합니다. 남성 홀몸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익산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배우자와의 사별, 가족 해체 등의 사유로 혼자가 된 남성 노인의 자립을 돕는 시설로 오는 11월부터 요리와 운동,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송주공 1단지 신축 건물을 장소로 제공하며 재단은 조성비 1억 원과 연간 운영비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 지역 남성 홀몸 어르신은 3,050여 명에 이릅니다. 부성동 지역은 노인, 장애인 등 홀몸 가구가 매우 많습니다. 힐링센터 개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실군에서 버섯류 배지를 생산하는 농업회사 법인 버섯고향이 국내산 버섯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베트남 국영신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버섯고향은 100% 국내산을 생산해 세계 각국의 식품과 의료, 미용에 접목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추석 이전에 출하돼야 할 홍로사과 40%를 아직 수확하지 못했거나 재고로 농가 창고에 쌓여 있다며 수확과 판매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군부대 장병 등을 동원해 전 필지를 대상으로 수확에 나섰으며 택배비 전액 지원으로 1세대 한 박스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여 농가의 시름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영농철을 맞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오지마을 주민과 몸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현장을 찾아가 경운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2만 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20회 영호남 연극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익산 장애인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공공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오늘부터 1960년 이후 군산의 풍경과 사람을 담은 신철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탈리아의 아코디언 연주자 마르코 로 루소와 비올라 앙상블 쿼르텟이 선보이는 마티네 시네마 콘서트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농악보존회가 오는 29일 아중호수 제2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농악 공연을 갖습니다. 전북 금융의 미래를 진단하는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내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사업보고회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7일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에서 2019 희망복지 박람회를 엽니다. 오는 28일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바자회가 열립니다. 장수군은 오늘 한누리 전당에서 방송인 김미화를 초청해 장수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날씨인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 24도, 익산 13도에서 24도, 동북권 무주는 11도에서 24도, 진안 10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14도에서 24도, 고창 13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창이 나쁨 수준을, 무주와 장수, 남원이 좋음 수준으로 대부분 보통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